안녕하십니까. 경제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머니데디입니다. 2026년 3월 9일, 오늘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멈춰버린 호르무즈 해협, 119달러를 돌파한 유가, 그리고 1,500원 턱밑까지 치솟은 환율까지 우리가 우려했던 중동 쇼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쏟아지고 있는 팩트 데이터와 글로벌 IB들의 리서치를 바탕으로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시장 상황과 생존 전략을 15장의 슬라이드로 완벽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사태의 발단부터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닙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작전으로 이란의 핵심 석유 저장 시설이 정밀 타격을 입었고, 이에 맞서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는 아제르바이잔 국경까지 드론 공격을 감행하며 전선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확전 위험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며 장기 전면전 체제로 진입했다는 불안감이 전 세계 시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글로벌 원유 수송량의 20%를 담당하는 에너지 대동맥,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했습니다. 영국 해상무역기구 발표에 따르면 상황의 심각성이 한눈에 보입니다. 전쟁 발발 당일인 2월 28일만 해도 1일 50척에 달하던 통과 유조선 수는 3월 1일 단 3척으로 급감했고, 급기야 3월 3일 이후로는 통과 유조선이 0척, 즉 단 한 척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협이 완전히 봉쇄된 것입니다. 동맥이 막히니 유가는 곧바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연초 주요 기관들이 60달러대 안정화를 예측했던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장에 허를 찌른 오일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3월 9일 오늘 국제 유가의 기준점인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119.50달러를 돌파했고, 서부 텍사스 산원유 WTI 역시 장중 119달러대까지 무서운 속도로 폭등하며 고삐 풀린 에너지 시장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는 어디까지 오를까요?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전쟁이 3개월 이상 장기화되어 원유 시장이 통제력을 상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찰스 슈와브 역시 이번 사태가 단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150달러 유가는 단순한 숫자 상승이 아닙니다.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에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150달러에 도달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8%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는 무려 2.9%포인트나 폭등하게 됩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경기는 바닥으로 침체되는 끔찍한 스태그플레이션, 이른바 S공포가 대한민국을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시적 공포는 오늘 국내 외환시장을 완전한 패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달러 수요가 폭발하면서 원화 가치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99.2원까지 치솟으며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 붕괴를 위협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19.1원이나 폭등하며 1,495.5원에 마감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던 2009년 3월 이후 무려 17년 만에 보는 가장 높은 환율 수치입니다. 환율과 유가의 이중고, 그리고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 속에서 국내 증시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96% 폭락한 5,251.97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 역시 4.54% 급락했습니다. 낙폭이 워낙 거대해 오전 10시 31분경에는 지수가 8% 이상 폭락하며 주식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이 말 그대로 마비된 하루였습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을 견인하던 국가대표 대형주들의 타격도 뼈아픕니다. 날개 없는 추락이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무려 7.81% 하락하며 17만 3,500원에 마감했고, 장중에는 17만원 선마저 붕괴될 뻔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9.52% 급락, 현대차는 8.32% 급락하는 등 핵심 주도주들이 처참한 성적표를 기록하며 지수를 강하게 끌어내렸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 극단적인 엇갈림이 나타납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 2,048억 원, 1조 5,331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물량을 던지며 시장에서 탈출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무려 4조 6,254억 원어치를 홀로 순매수하며 이 거대한 매도 폭탄을 받아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동학개미들의 눈물겹고도 매우 위험한 장세가 연출된 것입니다. 산업계의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와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는 공장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료가 없어 셧다운 공포에 휩싸인 기업들은 비상경영 계획, 즉 컨틴전시 플랜을 전면 가동하며 원가 부담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적자 전환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정학적 변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작금의 유가 급등 사태에 대해 평화를 위한 작은 대가일 뿐이며
바보들만 달리 생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단기간 내에 미국의 정책 변화나 사태 진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찰스 슈와브는 현재 상황이 고유가가 불러온 금리 발작을 겪었던 2022년의 악몽을 연상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물가 상승률이 9.1%까지 치솟자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4.5%까지 대폭 인상했고 그 결과 당해 나스닥은 33%나 폭락했습니다. 만약 이번 전쟁으로 유가가 고착화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끔찍한 긴축과 증시 붕괴가 또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자들의 최우선 과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많이 빠졌으니 반등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로 신용이나 미수대출을 동원해 섣불리 물타기에 나설 타이밍이 결코 아닙니다. 극단적 변동성 장세에서는 현금이 최고의 종목입니다. 전쟁의 방향성과 유가 115달러 선 고착화 여부가 명확해질 때까지 현금 비중을 최대치로 확보하고 관망하는 방어적인 태도가 필수입니다. 결론입니다. 거대한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지금은 계좌의 화려한 수익률을 쫓기보다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는 뼈아픈 시기입니다. 섣부른 예측보다는 시장에 순응하며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투자 파트너 머니데디였습니다.